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북극의 영구동 토층, 그러니까 수천 년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지금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얼음 녹는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영구동 토층 해빙이 왜 북극의 시한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알래스카 강들이 녹슨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말 사진이나 양상으로 보면 충격적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게 이제 영구동 토층에 녹으면서 그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철분 같은 광물질하고요. 또 독성 중금속들이 계량으로 그냥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기사에 인용된 연구를 보니까 알래스카 브룩스 산맥의 한 75개 하천을 조사했는데 어떤 곳은 니켈 농도가 기준치의 막 43배, 아연은 16배, 이렇게 치솟았다고 해요. 43배, 16배요? 와. 네, 그래서 강물의 그 pH,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2.6까지 떨어지는 거의 강산성 상태가 된 거죠. 이러면 물고기는 당연히 살기 힘들고 식수원 오염 문제까지 생기는 거고요. 결국 생태계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자연 상태의 금속 이걸 넘어서 기사에서는 또 과거 산업시대에 썼던 DDT나 다른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과거의 오염이 현재로 다시 소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화학적인 위험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그 얼음 속에서 수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생명체들, 특히 병원균 같은 것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도 특히 그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이요? 네, 2021년에 유럽 우주기구 ESA랑 나사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에서 발견된 미생물 한 100여 종을 분석했더니 얘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빙하 녹은 물을 타고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건 정말 큰일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내성균들이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전 세계 해류 시스템하고 합쳐진다면 이건 우리가 통제하기 아주 어려운 새로운 감염병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가 면역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고대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고대 바이러스? 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미지의 생물학적 위협에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화학물질의 고대 병원균까지. 근데 땅 자체가 녹는 거잖아요. 영구동 토층 해빙이라는 게.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지어놓은 것들은 괜찮을까요? 이것도 기사에서 다뤘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난 한 70년 동안 북극 전역에 자원 개발이나 군사기지, 또 과학 연구 같은 목적으로 시설물이 엄청나게 들어섰어요. 한 17,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영구적일 거라고 믿었던 그 땅이 녹으니까 집안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물 중에 상당수가 이미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게 ESA 나사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붕괴 위험이요? 네, 특히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좀 오래된 시설들은 그 당시에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 장치 이런 게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붕괴되면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시설 붕괴만 해도 문제인데 기사에서는 또 핵 관련 위협까지 거론하면서 북극해가 핵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노바야 제몰야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구소련 시절의 핵실험을 130번 넘게 한 곳이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도 여전히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요. 영구동 토층이 녹으면서 이 오염물질이 다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핵실험장의 오염물질 확산.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북극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수십 척의 핵잠수함하고 핵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침몰한 콤소몰레츠호라는 핵잠수함 잔해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는 평상시보다 800배나 높은 세슘 방사능이 측정되기도 했어요. 800배요? 네. 기사에 따르면 바렌츠해에만 원자로가 240기,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핵폐기물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체르노빌 같은 그런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영구동토층 해빙이 단순히 그냥 땅만 녹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있던 과거의 오염물질, 또 잠자던 미생물, 거기다 불안정한 현대시설물과 핵폐기물 문제까지 이게 다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기사가 딱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위협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아직 이 문제들의 정확한 규모나 영향 이런 걸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당장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공동 연구와 대응이 정말 시급한 이유고요. 네. 오늘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북극의 상황,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화학물질, 고대 세균, 방사능 위협까지 정말 얼음 속에 갇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정말 멀리 떨어진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들이 지금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의 미래와는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